관세직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세관 공무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관세직은 여기서 일하죠. 관세청. 그죠? 관세청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세관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예, 합격하고 나면 관세청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선 세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 뭘 해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럴 때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뭐 기업이 직접 하거나 또는 관사에게 대리시켜서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받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수리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세관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배가 들어오자마자 적재물 목록을 신고하면 그것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면 또 그걸 받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죠. 근데 또 신고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땐 또 채화라고 해서 그걸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촉도 하죠. 빨리 통관하세요 뭐 이러면서 독촉도 하고 안 되면 그걸 팔아서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관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채워 넣기도 하는 뭐 그런 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밀수 방지입니다.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마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경에서 뭔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관 공무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 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밀수 방지하는 것도 다 세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세금이 몇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국경에서 즉 세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자그마치 4분의 1이에요. 엄청 많죠. 그렇게나 많은 세금이 있고 국세청 세무서가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관세청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고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관세 세수입이 아주 크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요. 추징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추징의 규모가 뭐 딴 데처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억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징을 당하고 나면 몇 년치 추징을 당하고 관세를 안 낸 걸 나중에 모아서 내고 하다 보면 셔터를 내리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영향력 면에서도 세관 공무원만큼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외환 문제, 통관 문제, 세금 문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성은 대전에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세관이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게 다 세관이에요. 전국에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서울, 인천공항, 인천, 광주, 대구, 부산은 특별히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본부세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세관을 그 본부세관의 관할세관, 일선세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대전에 관성이 있는데 대전세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관세병과 분류원이 있는 그곳에 관성도 있어요.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가? 쭉. 여러분이 이제 가고 싶다고 해도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관세법 점수도 들어갑니다. 관세법 점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수원의 연수 점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뭐 1지망, 2지망 그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륙에도 세관이 있네요. 그렇죠? 내륙에 있는 세관들은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비행기나 배가 이 경계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 안쪽까지 내륙 지역까지는 보세운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관성 사이트에 있는 그런 지도인데 여기서 한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난 이 세관으로 가고 싶어 라고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필기 합격을 한 친구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 왜 관세직을 지원했냐? 분명히 동기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얘기하려고 보니까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뭐 DHL을 받아봤는데 그걸 받고 나서 관세직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DHL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DHL 받으면 다 관세직을 공부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건 동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막 울어요. 사실은 우리가 동기가 좀 약하거든요. 공부하게 되는 동기가 약해요. 어떤 친구들은 아빠가 시켜서 했대. 또는 선배가 추천해서 했대. 뭐 그것도 동기일 수 있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동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동기였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끝까지 이 장기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기가 약하다면 중간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동기가 강해져야 돼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직렬 중에서도 관세직을 선택을 했는가? 내가 단순하게 무역학과여서 좀 비슷한 게 있을 줄 알고 선택했는가? 사실은 대학교 전공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공부는 공부야. 시험 공부여서 대학교 전공이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학 전공도 동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점점 강해지면 좋겠어요. 아, 정말 되고 싶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세법 특별히 강의다 보니까 뭔가 세관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창고에서 일하는 거,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밀수 방지하는 거, 야, 내 적성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동기가 작았지만 동기가 점점 커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면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동기가 약하신 분들은 그걸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동기를 강하게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멍하니 그냥 남들이 하니까 공부한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포기를 안 했지만은 거의 포기 상태로 시험장에 달려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공부한 거니까 좀 아깝다 이거야. 그래서 가긴 가는데 뭐를 꼭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포기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액티브하게 강한 동기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시험장까지 가야 되거든요.